아니, 저는 이제 사실 그 원작을 이미 2번이나 봤고, 저는 이제 원작이 엄청난 팬이지만, 이게 영화에서 구현된 전독시 전체 스토리 분량의 6.5%밖에 안 담아져 있어요, 거의. 왜냐면은 거의 계산을 해보니까, 디테일한 퍼센테이지? 그래서 일단 분량 자체가 웹소설은 외전을 제외하고는 한 552화 정도인데, 영화는 거의 한 36화? 그래서 플러스 제가 보니까 한 54화의 소재 정도만 들어가 있어서 계산해 보니까 한 6.5% 정도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거대한 원작의 그 방대한 세계관과 개연성을 다 담아내기에는 영화로선 한계가 좀 있을 것 같다. 전문가 같다고요? 이게 덕질의 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뭐 안 보신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또 전독시가 그래서 뭔데 뭐에 대한 건데 이렇게 궁금하실까봐 PPT까지는 준비 못했고요. 그냥 말로 때우겠습니다. 원작 소설의 핵심 주제. 여러분, 한 줄로 요약하자면 뭘까요? 고민을 했을 때 저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전독시 작품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김독자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이제 김독자가 주인공인데, 김독자가 진짜 이름답게 웹소설을 읽는 게 취미예요. 어느 정도냐면은 회사에서 야근해서 이제 그 보초 서고 있는데 웹소설을 읽고 있어요. 그리고 맨날 출퇴근하면 하는 일이 웹소설 읽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웹소설에 빠져 있고, 그 중에 가장 좋아하는 작품? 진심인 작품이 뭐냐? 이러면 이제 또 멸살법이라는 웹소설이 있어요. 멸망한 세계에서 살아남는 3가지 방법인가? 해서 줄여서 이제 멸살법인데, 이게 김독자가 읽는 웹소설이거든요. 그걸 이제 약간 이 멸살법이 어떠냐면 엄청난 설명충 소설이에요. 엄청 TMI가 향연하는 그런 소설이라 처음에는 조금 사람들이 이제 막 궁금해서 읽고 그랬는데 하차자가 엄청 많아갖고, 그래서 안녕 멸살법? 잠깐만요. 하차자가 엄청 많아서 이제 김독자가 유일한 독자로 남게 되는 조회수가 1인 멸살법인데, 기특하게도 또 10년 넘게 연재하는 엄청 장편 웹소설이라 이제 이걸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화나 이제 원작이 첫 장면이 이제 이 멸살법의 마지막 화가 올라오는 그날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그날 시작되는 게 이제 전독시고, 그래서 이 멸살법이 어떤 내용이냐면 유중혁이라는 또 그 멸살법의 주인공이 있거든요. 꾸준히 연재시켜주는 회사도 대단하. 그러게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맞아요. 회마다 댓글 남기는 이제 찐팬이고, 그 이제 유중혁이 약간 멸사법도 좀 그런 게임 판타지적인 웹소설이에요. 그래서 약간 스킬들이 다 있어요. 그들만의 스킬이 있는데, 유중혁은 이 회귀 스킬이라고 계속 이제 시나리오를 퀘스트 같은 게 있거든요. 퀘스트 같은 시나리오를 깨고 죽으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 약간 짱구 게임 같은 거죠. 계속 반복해갖고 회귀를 이제 막 몇백 회차까지 하는데, 짱구 맞아요. 짱구죠. 이제 그렇게 시작하는데, 이제 그 유중혁이 그 주인공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시나리오라는 걸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 구성이 약간 퀘스트 같은 걸라고 보시면 되고, 그 전독시든 멸살법이든 성좌물이에요. 성좌물이 뭐냐면 여러분이에요. 약간 임박물이랑 비슷한데, 이게 그 성좌들이 시청자인 거죠. 시청자이자 후원자로서 이야기를 지켜보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성좌도 있어서, 성좌는 이제 이야기를 지켜보는 그런 시청자이자 후원자 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시나리오를 깨는 거를, 등장인물들이 깨는 거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어요. 와, 감사합니다. 맞아요. 이런 분들이 나피디님 같은 분들이 이제 성저인 걸 후원하고, 심지어 메시지까지 보낼 수 있어요. 특정 인물들한테. 이런 분들이 이제 성자고, 그 다음에 스트리머. 저는 그럼 뭐냐? 도깨비예요. 도깨비. 도깨비가 이제 이야기꾼인데, 그런 이야기를 진행하는, 시나리오를 진행하는 그런 뭐 스트리머라고 봐주시면 되고, 은깨비 어서 오고, 맞아요. 근데 이제 제 시나리오 이제 짱구 있잖아요. 짱구. 뭐 짱구나 벨다나 아무튼 포켓몬 막 이런 등장인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등장인물들도 있어요. 주인공도 있고, 주인공이 이제 유정영이고, 그 조연들 이렇게 등등등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네들이 다 어쨌든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전지적 독자 시점이 약간 핵심 테마는 이야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이 성자들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도 각자의 이야기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의 파급력이 굉장히 클수록 힘도 굉장히 세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또 엄청 딱 등장인물들 마음에 드는 애 있으면 콕 집어서 엄청 키워준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성자들도 굉장히 좀 중요한 존재들이고, 약간 좀 신 같은 우주적인 존재들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있고, 그래서 전지적 독자 시점이라는 제목도 굉장히 그 소재에 굉장히 잘 지어졌거든요. 성자는 10만 있나요? 아니요. 위인들, 뭐 이야기를 지닌 어떤 인물들도 다 괜찮아요. 실제 인물일 수도 있고,
뭐 한국으로 따지면 위인들 있잖아요. 저희가 생각할 만한 위인들이 성자가 될 수 있고, 뭐 승려도 나오고, 뭐 그 장군도 나오고, 이순신 장군님 같은 분들도 나오고 다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 이야기를 지켜보는 이제 사람들이 성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목의 의미가 굉장히 좀 잘 지어졌어요. 이것도 원작을 끝까지 보셔야지만 진정으로 그 전지적 독자 시점이라는 제목을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손혜신? 예, 제목의 의미. 그래서 저는 이제 봤을 때 딱 전지적 독자 시점 보면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 떠오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약간 독자, 우리 주인공 김독자의 시점으로 이야기가 진행돼서 이 그 전지적 독자 시점의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전지적 독자 시점이잖아요. 아까 그 멸살법이 그 뭐라 그러지? 그 독자의 최애 그 소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전독 시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그 멸살법의 마지막 화를 딱 읽고, 아, 작가님 마지막 화 잘 읽었습니다. 에필로그 기대하겠습니다. 이런 다음에 이제 막 댓글을 이렇게 남겨요. 그러고서 갑자기 작가한테 답장이 오는 거예요. 그 톡으로. 그래서 메일이었 아무튼 뭐 그런 메신저로 연락이 왔고, 독자님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덕분에 공모전에 당첨이 됐어요. 공모전이 수상이 돼갖고 오늘부터 유료화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에필로그는 유료화입니다. 이렇게 연락이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봐주신 덕분에 제가 감사해서 선물을 하나 드릴게요 하면서 김독자의 이메일 주소는 어떻게 알았는지 이메일 주소로 멸살법 전체에 택본이 옵니다. txt 파일로 전체 택본이 와갖고, 그래서 그렇게 시작돼서 뭐야, 택본이 왔네? 하고 또 마지막 메신저가 유료화는 오후 7시부터 시작되니 참고하세요. 그래서 네, 작가님 당연히 유료로 봐야죠 라고 이제 답장하고, 어쩌다가 이제 시계를 봤는데 7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7시가 되고 갑자기 도깨비가 나타나요. 아까 그 스트리머 있잖아요. 도깨비가 나타나서, 와, 뭐 땡땡 행성계 여러분 이제부터 유료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코인을 내세요. 이러면서 갑자기 모든 사람들한테, 지하철에 있던 모든 사람들한테 시나리오가 이렇게 떠요. 화면으로 퀘스트가 뜨는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하나 이상의 생명체를 죽이세요. 실패 시 사망, 본인 사망 이런 식으로 해갖고 치즈 내놔. 그렇게 돼서 이제 막 사람들이 에이 뭐야, 영화 찍냐 너네? 이게 뭐야? 빨리 우리 지하철이나 다시 운행시켜줘 막 이래갖고, 근데 도깨비가 갑자기 화나갖고 사람을 그냥 바로 터뜨려 죽여요. 여러분 스티르머가 이렇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도깨비 하늘 팍 터뜨려갖고, 내 말 들으랬지, 빨리 시나리오나 할게 이래갖고 이제 사람들이 어영부영 이제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되는 벤당이요. 은하지 무서운 사람이었네. 아무튼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근데 우리 독자는 택본 있죠? 이미 10년간 정주행해온 덕질 있죠? 그래갖고 다 하는 거죠. 와, 멸살법이 세계가 됐는데, 세계가 이렇게 막 갑자기 하루아침에 멸망하고 현실화가 된 거죠. 웹소설 세계가 현실화가 됐는데 너무 멀쩡해. 아무 타격이 없어. 너무 침착해. 개 잘해. 이건 이렇게 깨면 됨. 이러면서 다 알아. 그래갖고 이제 다 한다는 뜻에서 전지적인 게 아닐까. 이 독자가 전부 다 알아서 전지적이다. 하고 세 번째 뜻. 약간 전지적 독자 시점인데, 독자를 우리를 뜻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저희가 또 그 독자의 이야기를 지켜보지만 어쨌든 저희가 다 한단 말이죠. 원작에서 이렇게 시작돼요. 멸망하는 세계에서 살아남는 세 가지 방법은 나머지 두 개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하나는 확실하다. 이걸 읽고 있는 당신은 살아남는다는 것이다. 이게 약간 그 첫 줄이거든요, 원작에서. 그래서 이게 약간 독자가 우리를 의미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다 해서 약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제목 하나에도. 그래서 이건 또 끝까지 읽으셔야 그 진정한 의미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대사를 다 외웠어? 은하진님은 절대 안 죽겠네요. 그니까요. 살아남을 텐데. 그래서 그런 밈이 있어요. 이제 팬들끼리만 아는 밈인데, 이게 딱 지하철이 갑자기 멈추고 7시가 되자마자 도깨비가 나타나서 시나리오를 깨라 그러고 막 사람 죽고 막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깨냐면 약간 스폰데, 하나 이상의 생명체를 죽이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꼭 사람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독자가 기지를 발휘해갖고 그 건너편 에 앉아있는 그 꼬마애한테 가서 꼬마애가 들고 있는 곤충 채집망을 가져와요. 그리고 이제 곤충 채집망에서 곤충을 하나 꺼내서 그 꼬마애한테 주고, 이제 자기는 하나 이미 터뜨리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꼭 사람일 필요는 없어요. 사람을 죽이지 마세요. 이러면서 이제 나눠주는 거죠. 지금 대놓고 스포예요? 그래요? 근데 엄청 초반 부분이에요, 여러분. 웹툰 2화만 보셔도 나와요. 그럼 강스포라고 바꿔야 되나? 약스포가 아니라? 아무튼 그래. 이 정도의 그 기지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분량과 그 핵심 주제와 이제 제목의 의미까지 이제 말씀드렸고요, 부장님. 이제부터 이제 차이점을 열거를 해볼게요. 뭔가 예상이 가능한 내용? 아니에요.
진짜 엄청난 방대한 분량과 거대한 세계관이 있는 거 조금만 더 스포해봐도 될까요? 이 성좌가 신이라고 했잖아요. 약간 우주적인 존재라고 했잖아요. 어느 정도의 스케일이 커지냐면 얘네들이 이제 아까 한국 위인들 말씀드렸잖아요. 한국 위인들, 전설 인물들 이렇게 막 나오는데 이제 막 다른 나라도 나와요. 막 에덴 신화, 그리고 막 그리스 로마 신화, 이집트 전설, 막 등등등 엄청 스케일이 커지기 때문에 이 성좌들이 그럼 막 악마들도 나오고요. 악마들도 나오고 또 뭐 나오지? 이걸 안 보시다니. 이거 꼭 진짜 읽어보세요. 등등 엄청 많이 나와요. 이세계 용사, 이세계 용사는 또 안 나오네. 아무튼 그래도 다 용사예요. 엄청 무기도 갖고 있고요. 칼도 갖고 있고요. 그런 그 랜덤 박스에서 또 무기도 만들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되게 게임적인 요소들도 북유럽 신화? 북유럽 신화도 맞아요. 북유럽 신화도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안 다루는 게 없다. 엄청 대단한 원작이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영화에서는 다 구현하기가 한계가 있죠. 맞아요. 랜덤 박스. 근데 이제 또 여기서 또 스포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이제 성좌가 딱 그 한 명을 픽해갖고 나 쟤 키울래. 약간 프로듀스 101처럼 딱 시나리오를 이제 지켜보면서 난 쟤 맘에 들어. 난 쟤를 키워야겠어. 하면서 그럼 강스포로 바꿀게요. 스포주의인데. 전독지 설명해. 그래서 어떻게 딱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제 그 성자들이 딱 그 프로듀스 101처럼 난 쟤가 마음에 드는데 하면서 이렇게 고른단 말이죠. 그래서 다 여기 등장인물들도 이제 소개를 할 건데 등장인물들이 다 그 성좌가 있어요. 영업하는 거예요? 맞아요, 사실. 다 후원하는 곳들이 있는데 이제 막 신이 자기를 후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엄청 든든한 백이잖아요. 그래서 막 그 성좌만의 스킬이나 그런 거 성은이라고 하는데 막 그런 걸 다 물려줘요. 개꿀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독자는 거부합니다. 이게 진짜 대박인 건데 4명의 성좌가 관심 있어 하거든요. 나 김독자 후원할래. 너 나만의 그 핑미가 되죠. 막 이랬는데 그래서 이제 막 어째 할래? 막 이랬는데 독자는 응 안 해 해서 이제 안 하게 되는. 근데 이게 또 영화랑 살짝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조금 더 짚어보고자 얘기를 꺼낸 건데 어쩌다 여기까지. 아무튼요. 이렇게가 이제 세 번째고 네 번째 이제 등장인물을 소개해 드릴게요. 메가스터디 전독 싫다. 자, 이제 아시죠? 등장인물, 이제 김독자 나왔죠? 김독자가 누구라고요? 전독시의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기출 문제로 나오지도 않아요? 너무나 뻔한 내용이라 이제 그 다음이 나옵니다, 여러분. 김독자가 즐겨 읽는, 아까 뭐라고 했죠? 멸살법이라 했죠? 멸살법의 주인공. 이제 유중형이에요. 유중형은 살짝, 1번 문제에 나올까 말까? 이 정도의 난이도라 아직은 아니고요. 자, 그러면은 3점 문제, 함정 문제로 뭐가 나오냐? 자, 유상아가 나오는데, 유상아는 현실 속 인물일까요? 아니면은 멸살법 속 인물일까요? 이것과 약간 조금 틀려줄 수 있는데 인간 같아요. 오케이. 자, 일단 컨셉 보내고 이제 현실 속 인물이에요. 현실 속 인물인데 이 유상아가 누구냐면은 그 김독자의 회사 동료예요. 그러니까 독자가 이제 게임 회사를 다니는데 계약직이에요. 왜 계약직이냐? 맨날 이제 야근하라고 하는데 야근 안 하고 웹소설 읽어야 돼요 하고 튀고 독자 자네 주말에 등산할 시간 되나? 부장님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제 집에서 웹소설 읽고 약간 그 정도로 좀 그 사회성을 키우지 않아. 이 사회성이 없는 이유가 또 있는데 약간 일단은 가정 환경이 좀 불우했어요. 되게 가족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좀 심하게 나오는 게 이제 중요한 과거 떡밥인데 이게 또 영화에선 또 안 나오더라고요. 영화에서는 약간 학창 시절에 학교 폭력 당하는 걸 좀 더 중점적으로 다뤘는데 아무튼 독자는 가족도 좀 그렇고 학교에서도 좀 따돌림을 당할 만큼 좀 사회성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이름이 독자인 것부터가 쉽지 않아요. 맞아요. 진짜 약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진짜 독자로서 살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사회성이 없어서 계약직으로만 이제 있는데 유상아는 원작에서는 엄청난 엘리트란 말이죠. 유상아도 이제 계약직으로 입사했는데 정규직 전환이 되고 그러고 김독자랑 퇴근길에 같은 지하철 칸을 탔어요. 그래서 이제 같은 차를 타갖고, 같은 칸을 타갖고 마주친 거예요. 근데 원작에서는 이제 김독자 열심히 막 웹소설 읽고 있는데 유상한 옆에서 막 스페인어를 막 샬라샬라 얘기를 하면서 저는 퇴근길에서 스페인어 공부해요. 막 이렇게 얘기해갖고 김독자는 이제 속으로 인정하죠. 역시 내가 이래서 계약직 정규직으로 전환 못했지. 이런 사람들이 정규직 해야지 이러면서 이제 막 유상아 엄청 리스펙하고 약간 그러는데 영화에서는 좀 다르게 나왔어요. 영화에서는 약간 같이 계약직으로 남게 돼갖고 헤헤 정규직 전환 못해서 우리 어떻게 해요? 나 알바나 뛰러 가야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성격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엄청 더 발랄해지고 원래 유상은 조금 더 엘리트 같고 약간 조금 새침대기 같고 좀 더 완전 선한 인물 그 자체였는데 약간 엄친딸 같은 느낌이었는데 영화에서는 약간
같이 약간 맞아요. 확실히 좀 달라. IQ가 조금 낮은 분은 약간 대신 조금 더 해피해졌다. 약간 맞아요. 말괄량이 느낌이 돼버렸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곤충 채집망 들고 있던 소년 있죠. 아, 그 밈을 설명하다 말았네. 그 이제 그 원작 팬들끼리 그 밈이 있어요. 이 소설 자체가 갑자기 이제 곤충 채집망을 들고 있는 꼬마애가 건너편에 앉아 있고 지하철이 끼익 하고 멈추면서 이제 시나리오가 시작되다 보니까 약간 독자 그 팬들끼리 갑자기 내 건너편에 곤충 채집망을 들고 있는 꼬마애들이 보면 약간 무서워. 약간 이런 그 밈이 있거든요. 아, 진짜 웃긴 밈인데 아, 이것도 설명하려면 어렵네. 아무튼 그래서 이기령이 그 꼬마예요. 곤충 채집망을 들고 있는 현실 속 이제 지하철 그 꼬마애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또 이현성이 또 같은 지하철 칸에 탑니다. 곤충 채집망 들고 지하철 타지만 그러니까 약간 무서워요. 그래서 이렇게 좀 키워야지. 아무튼 그렇고 이현성이라는 이제 사람이 나오는데 이현성은 그 멸살법 등장 인물입니다. 맞아요. 군인 아저씨예요. 군인 아저씨고 그래서 멸살법 등장인물이 이제 그 유중혁의 동료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약간 조금 멘붕인 거죠. 김독자가 이제 갑자기 퇴근하고 있는데 7시 시나리오 갑자기 시작되면서 도깨비도 나타나는데 갑자기 옆에 두둔 하면서 자기가 즐겨했던 웹소설 속 등장인물이 나타나갖고 여러분 진정하세요. 저는 군인입니다. 이러면서 맞아요. 서브 캐릭터. 그래서 갑자기 이제 막 김독자 등장인물이 나타나? 이래갖고 엄청 속으로 좀 신납니다. 와, 이현성이랑 친구야겠다 이러면서 이제 막 이현성을 되게 각성시켜 주려고 노력해요. 자, 힘을 내세요. 이 스킬은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보세요. 아, 이럴 때는 이현성이 나서 주세요. 이러면서 엄청 약간 밀어주고 있어서 이현성이 김독자를 좋아하게 돼요. 이현성이 약간 되게 김독자 믿을 만한 동료다 이러면서 약간 친해져 버리게 된. 오히려 그 유중혁 동료였는데 약간 살짝 빼앗기죠 김독자한테. 그 다음에 이제 또 누가 나오냐? 이지혜라는 사람이 나온다. 이지혜는 누구냐? 이 사람도 이제 멸살법 등장인물이고 그 유중혁의 제자예요. 그래서 맨날 그 유중혁을 사부라고 불러요. 이제 여기서 영화에서는 그 지수님이 맡아주신 역할인데 맞아요. 여고생이에요. 여고생. 약간 되게 멘탈이 엄청 약간 도끼 있는 여고생이고 이 사람이 이제 원래 스킬을 근데 이 사람이 원래 활을 썼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총으로 영화에선 바뀌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원작 팬들이 엄청 분노하는 거예요. 왜냐? 여기까지 말해도 되나? 이것도 스포인데. 어떡해요? 스포인데. 아무튼 성좌가 굉장히 이제 또 중요한 인물이고, 우리나라 이제 역사 속에서 약간 나왔던 이제 위인분이라, 이제 현실 고증해야 되냐, 역사 고증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약간 조선시대의 위인인데, 왜 총을 쓰냐? 약간 이렇게 된 거죠. 약간 그 스포가 너무하는 막. 그래서 스포주의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위인이 성좌인데 배우성인데 배우성이라고 하거든요. 약간 후원자 그거를. 그래서 배우성인데 왜 총을 씀? 약간 이렇게 된 거죠. 맞아요. 스포 때문에 이제 조선시대 위인이라고 말했고. 맞아요. 네모가 성좌인.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정의원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분이 이제 현실 속 인물이에요. 원래 이제 현실에서는 죽었어야 됐는데 독자가 살려내서 살렸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개쌤. 막 배우성이 개쌤. 그리고 약간 웅크린자의 특성이라고 원작에선 나오는데 잠재력이 엄청 높음. 그래서 약간 이 정의원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또 개태 같고 동료가 됩니다. 김독자랑. 현실 속 인물인데 등장인물이 아니었는데 알고 보니 개쎄 같고 같이 이제 합류를 해요. 정의원이. 잉어킹 같다고요? 맞아 약간 웅크린자. 근데 금방 각성해요. 정의원 씨는. 그래서 이렇게 있고. 자, 영화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딱 여기까지예요. 원작에서는 사실 엄청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또 하나 있다. 약간 인물은 아니지만 B형이 이제 주된 이야기꾼 도깨비거든요. 딱 그 김독자가 있었던 그 지하철 칸을 담당한 도깨비인데, 아까 이제 수포로 말씀드린 게 김독자는 배우성이 없음. 그쵸? 유중혁 주인공 버프 없나요? 엄청 있죠. 그냥 혼자 날아다닐 정도로, 혼자 닭깰 정도의 이제 버프가 있지만, 우리 김독자는 심지어 배우성이 없음. 근데 유중혁 배우성도 있는데 누군지 몰라요. 누군지 모르고 이제 배우성이 없는데 배우성이 없으면 약간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뭐를 하냐면 도깨비랑 전속 계약을 맺어요. 약간 제가 만약에 뭐 짱구 게임 속 짱구를 이제 잘해주기 위해서 약간 여러분이 만약에 후원을 해주시잖아요. 뭐 은하지 가위바위보 이겼다 이러면서 후원을 해주시잖아요. 그럼 그 후원금을 짱구랑 나눠 갖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B형이랑 일부러 전속 계약을 맺어서 그 좀 강해지려고 노력합니다. 김독자가. 공필도 아저씨 맞아요. 근데 좀 더 그렇게 다 설명하려면 너무 많아서 막 천인호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이야기가 복잡해져서 이건 조금 이따 하고 주요 등장인물들만 먼저 얘기할게요.
그래서 김독자와 전속 계약을 맺는다. 스트리머와 계약을 맺는다. 후원을 하면 공배 짱구 카드가 세지는 거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짱구가 그 돈을 가지고 초코비를 막 사는 거죠. 초코비를 사갖고 이제 막 카드 깡을 하는 거죠. 약간 그런 것처럼 되게 그 코인을 가지고 스킬이나 그런 게 엄청 투자합니다. 그래서 막 민첩에 코인 투자하면 막 레벨이 10 오르고 뭐 체력에 투자, 근력에 투자 막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 코인을 모아서 되게 중요한 막 도깨비 보따리가 있거든요. 약간 상점 같은 거예요. 그 상점을 열어서 되게 코인 열심히 모아서 엄청 비싼 그 무기도 이렇게 막 겟할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비용이 엄청 중요한 역할로 나오죠. 성전은 왜 후원을 해주냐? 이야기가 재밌으니까요. 왜냐면 이제 여러분도 만약에 즐겨보는 인방이 있다면 그게 은하지였으면 좋겠지만 인방이 있다면 이제 계속 지켜보게 되고 후원을 하게 되잖아요. 응원해주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도깨비들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해요. 후원자들과 시청자들을 계속 이제 끌어모아야 할 만큼 시나리오가 굉장히 재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고구마다 막 이야기 종교 재미없고 한 명이 너무 막 세 아니면 너무 약해서 다 쓸어버리고 다 재미가 없어 하면 이제 도깨비가 시나리오를 약간 계속 바꿔요. 조금 더 어렵게, 조금 더 사이다스럽게 막 이런 식으로 맞아요. 내 스트리머 강해져라 이런 느낌이죠. 맞아요. 딱 그거예요. 그래서 도깨비의 역할이 좀 중요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 TLS 123 이분도 이제 영문 자판을 한글 자판으로 하게 되면 신 123인데 이분이 이제 멸살법 작가입니다. 이분의 그 존재도 굉장히 중요해져요. 신의 손도 우리 능력이었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운을 내려주셔갖고 그렇게 된 거죠. 닉네임 대충 지었음? 근데 이게 신인 게 되게 중요한 떡밥이에요. 그쵸? 저도 후원해주시면 엄청 강해지죠. 어쩐지 미션만 걸리면 다 깨버리더라. 제4의 벽이라는 스킬, 책갈피, 뭐 그런 식 독해력 막 이런 스킬들이 있는데 그런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고 독자가 굉장히 강한 이유로 설명이 되는 것들인데 영화에선 그게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김독자가 그렇게 시작하고 항이메일로 시작하거든요. 그 TLS 123 작가한테 메일 막 쓰는 거예요. 당신의 작품은 최악입니다. 막 이러면서 같이 가자는 듯해 보였다가 갑자기 김독자 멱살을 막 잡아요. 유중혁이. 멱살을 딱 잡아갖고 그래 그럼 너가 예언자라면 이것도 알겠지. 내가 너를 이 한강 다리에서 일어난 일들이었거든요. 내가 너를 여기서 떨어뜨릴까 안 떨어뜨릴까?